정치도 경제도 참 요란합니다. 정치는 탄핵 정국 때문에, 그리고 경제는 미국발 관세,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 바람에 지금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출렁출렁입니다. 자, 4월은 황무지에서 엘리어트가 말했던가요? 잔인한 달이라고. 정말 4월 초부터 잔인한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명과 어찌 보면 죽음, 사망과 삶이 교차되는 곳, 거기에 어찌 보면 인간의 비애, 잔인함이 있다고 엘리어트는 황무지에서 노래했는데, 아무튼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정치적 인생명이든 이 인생 생명이든, 여러분들도 4월을 맞이해서 책도 읽어보고 이 혼란기에 위기를 잘 극복해서 인생 성형을 멋지게 하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4월의 책을 소개합니다. 굉장히 제목이 길죠.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요즘 어른을 위한 마음 공부라고 하니까 무슨 심리학책인 줄 알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수가 지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어느 때는 뭐 정신과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정신건강의학과 그런 겁니다. 의학과가 있고 의과학과가 있습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의학과는 의사 되는 길이고 의과학은 그 의료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의과학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아산병원에서 임상 교수를 역임하고 지금은 개인 의원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병수가 지은 책입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요즘 어른을 위한 마음 공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감정 상태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자기 정신적, 심리적 병이 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특히 어른들이, 그 중에서도 남자들이. 자,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봄에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때잖아요. 봄은 말 그대로 스프링, 툭 튀는 때이기도 하지만 보는 때잖아요. 그래서 봄이란 말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심신을 보고 그 중에서도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연인이 돼가지고 웃고 데이트를 하는데, 저 노인들은 나보다도 더 이를테면 나이를 먹었는데도 왜 저렇게 참 다정하게 아주 따사롭게 살아갈까 하는 마음을 먹으면 자기는 우울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봄에 그 화창함, 꽃도 피고 사람들이 다 잘난 것 같은데, 이 유튜브가 또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엄청 요란하게 떠드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람들 우울한 구석이 있고 침울한 구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자기는 우울감에 빠져서, 절망감에 빠져서 시기, 질투, 분노, 불안, 이런 감정, 복잡한 감정,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감정에 빠져서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나 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봄에 많다고 해요. 저는 봄보다도 가을이면 그런 느낌이 갔는데, 가을이면 제가 58년 개띠인데 야, 내일 모레 70대고, 이른이면 우리 나이로 이른 될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 아버지 돌아가실 나이가 나는 몇 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가을에도 추석에도 또 거둘 게 별로 없구나, 딸 열매가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울하게 생각하거든요. 대개는 가을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봄에는 계절과 자신을 비교해서, 또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타인과 비교를 통해서 우울감에 빠져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세상을 버리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노인 자살, 그 중에서도 50대 이상의 남자들. 여자보다 노인 자살에서는 남자 노인이 아마 3배, 제가 알기로 3배 안팎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살이 많은 나라인데, 세계 최고는 우리나라 남자 노인의 자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울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기도 모르는 우울증을 앓는데 어느 정도 앓느냐?
우리나라 인구의 25%쯤은 평생 한 번쯤 우울증을 앓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50%, 자,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50% 정도는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는지 자기 인식도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줄도 모르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평생 한 번은 인구의 25%니까 넷 중에 하나는 평생 우울증을 한 번씩 앓는데, 그 우울증 앓는 사람의 절반 정도는 자기인식, 이걸 자기인식률 그러는데, 우울증에 대한 50% 정도는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그 원인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남자들이 특히 그럴 텐데, 그런데 남자보다 우울증은 여자가 더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여자는 감정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자는 여자대로 인내해야 되는 구석이 있지만, 남자들은 남자대로 또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사회적 요구나 그 부모 기대 때문에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밥 먹어도 왜 남자답게 먹기, 사내 새끼가 돼가지고 남자가 울긴 왜 울어, 평생 몇 번만 울어야 되지. 아니, 울어도 뭐라고 하고, 웃으면 또 가볍다고 뭐라고 하고, 밥 먹는데도 뭐라고 하고, 또 밥을 천천히 먹으면 천천히 먹는다고, 빨리 먹으면 빨리 먹는다고. 아니, 남자가 사나이가 무슨 죄입니까? 여자들은 참아야 돼서 문제고, 남자들도 어찌 보면 그 남성다움, 이른바 가부장적인 남자가 되려면은, 사내 대장부가 되려면은 또 요구하는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 축이 많은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는 많이 걸리는데, 자기인식률,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 없는 우울증 환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도 모르고 어찌 보면 의사도 구분하기 힘들어서 이 병원 저 병원 쇼핑을 해보면은 의사들마다 이거는 뭐 공황장애다, 이거는 뭐 그 민감성 뭐다, 이거는 우울이다, 이건 불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에게 의존해서 그것을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은밀히 정신병 왔다 갔다 하는 것 누가 알까 봐서 옛날에는 그런 어떤 그 병원 기록 같은 것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자기도 모르고 의사도 구분하기 힘든, 그리고 그 지표를 따라서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자기가 중증을 앓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취급한다. 이걸 우울증을 마음에 그냥 감기 정도로 한다. 이렇게 마음의 감기로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김병수 씨는 그거 적절하지 않다. 감기 아니다. 그럼 뭐냐? 마음의 골절상이다. 감기 같으면 푹 쉬고, 뭐 저도 요새 좀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생강차 마시고 대추차 마시고 쌍화차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열을 내고 푹 쉬면, 그리고 좀 감기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약 뭐 이렇게 하루 먹으면 감기는 가볍게 뭐랄까 물리치는 수도 있잖아요. 잠 잘 자고 나면. 그런데 감기처럼 그렇게 왔다 지나가는 게 아니다.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감기도 뭐 코로나다, 그 독감이다, 이런 건 센 감기도 있지만, 이거는 골절상처럼 움직이면 아프다. 그런다고 찜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약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냥 하루 이틀에 낫는 것도 아니다. 마음에 어떤 상처, 깊은 상처가 났듯이 마음의 어떤 그 근육이 떨어지고 찢겨지고, 마음의 뼈, 심골, 마음의 뼈가 부러진 것처럼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료하기 힘든 거다. 그래서 움직여도 안 되고 찜질로도 안 된다. 이거는 보완이 필요하고, 또 그렇다고 이게 전부 뭐랄까 약 같은 걸로 어떤 정신 그 건강의학과 간다고 해서 그것도 다 치료할 수 없는 거. 자기 치료도 역시 병행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거다. 우리가 골절을 입었을 때 사진 찍어보고 깁스도 하고 또 낫기까지 한두 달 오래 걸리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죠. 조심해야 되고, 또
이 깁스를 푸른다면은 재활도 해야 되고 뼈도 좀 길러야 되고 근육도 길러야 되고 이 골다공증이 있는지 뼈 밀도가 좀 떨어지면 그런 쪽도 치료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골절상 같은 것이 우울이지 우울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울증이라는 건 아, 나 우울해. 참 우울하다. 이 봄이 오니까 이 가을이 가니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장기 치료를 해야 된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마음 공부인 거예요. 마음 공부. 특히 어른들 문화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하면 안 되는 그 시대를 살아간 어른들이 이 마음의 근육도 부족하고 마음의 밀도도 부족하고 마음 공부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감정 표현하면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 감정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는커녕 계속 쌓아서 초기에 치료하면 될 것을 아니면 초기에 좀 치료하다가 또 재발하고 그러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그런 사태에 이른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우선 자기가 감기처럼 가벼운 게 아니라 이렇게 골철처럼 굉장히 중상인 걸 알아야 된다. 우울이라는 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게 그런데 이게 보이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못 알아차리는 걸 남이 알아차린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음 상태가 어쩐지 우울한 상태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게 생기냐 원인은 뭐냐 그러면 유전자도 있고 뇌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게 어떻게 변화됐는가 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성장하면서 자기가 쌓은 경험 뭐 왕따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부모한테 가장 사랑받아야 할 사람한테 학대를 당했다든가 이런 성장 체험 그 다음에 부모, 가족, 타인 이들과 맺는 이 인간관계 이 사람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람 노릇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67년 동안 사람 노릇하면서 오늘도 한 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야, 그 양가 부모 생일 또 어버이날 명절 그리고 아이들 생일 학교 진학 야 이것저것 해온 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2명 키우면서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오늘 칼럼에서도 보니까 나왔던데 37세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6남매를 키웠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그거 한 것만 해도 어머니 편을 아는 편이 아니라 어머니 편을 들 수밖에 없다 하는 그게 한국일보든가 어디 칼럼이 나왔던데 그래요. 참 사람 노릇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이 인생은 어찌 보면 관계잖아요. 관계. 맺는 것부터 인생이 어찌 보면 관계 아닙니까? 인생이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거. 그랬으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잘 감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그냥 기질, 잘 안 변하죠. 성격, 이런 것들이죠. 그런 또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자기 습관이나 성격이 또 다른 식으로 표출되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면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이렇게 저렇게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 이게 어찌 보면 남한테 보여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인식하기 힘들고 의사도 진단하는데 애로를 겪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아주 복잡한 거예요. 살면서 겪은 이 삼남한상, 그 사물과 그 다음에 이 백인백색의 인간들, 그 사람들과 만나, 그리고 자기.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잘 견뎌내지만 그 억압 상황도 어찌 보면 이재명도 그런 걸 잘 견디는 측면이 있는데 어찌 보면 그런 상황에 누구한테 그냥 고소고발만 당했다고도 그냥 지레 겁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뻔뻔하게 살아남는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못한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원인이 여러 그 외부적 요소 때문에 내부적 요소 때문에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또 다르다.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오늘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즉
행동, 언행, 그 다음에 감정 이런 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의사가 필요하고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또 환자가 필요하고 환자를 보조하는 사람, 가족도. 그럼 가족은 어떻게 도와야 되냐? 여기서 김병수 의사는 효과 있는 것은 반복하고 그 환자가 싫어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중단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너는 왜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도 우울하냐? 아니 그런 걸 가지고도 고민하면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래? 하면서 윽박질러서 될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는 이야기죠. 그래, 난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듯이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듯이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세상을 증오하게 되고 부모를 혐오하게 되고 때로는 증오하게 돼서 이 가족 간의 증오 사례가 살인이 가족 간에도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우울증 빠진 사람 잘 도와야 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데 그것은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그건 중단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방을 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은 유기무환이죠. 무엇이 제일 좋느냐? 뭐 음식 먹는 것도 채소나 이런 걸 먹는 게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뭐 그런다고 연구진에 대해서 나왔다고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이런 거에서는 진짜 자기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이 사람 몇 얘기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런 건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인간관계가. 한마디로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우울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부모가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낫죠. 서로를 위해서. 그런저런 차원에서 이제 그 치료나 예방은 개인적인 어떤 그 특징을 잘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은 다 신호다. 그게 경고다. 우울, 불안, 분노, 질투, 시기, 증오, 혐오 이런 것들이 다 감정에서 나오는 건데 또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되게 감정은 어찌 보면 부정적인 거네 긍정적인 걸 나눌 수 없다. 감정은 다 하는 역할이 있고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정을 발로한다. 이를테면 불안은 위험 경고다.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그런데 자꾸 어찌 보면 그 위험 경고를 스스로 이렇게 발전해내는 사람도 있다. 부정적 결과를 과장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애기 나가면 안 되는데 물에 내놓은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아이가 컸는데도 조심하라. 집에 왔다 가는데도 차 조심하라. 또 뭐 이렇게 회사에 가서 취업해가지고 뭐 하는데 회식해가지고 어쩐다고 그러는데 술 적게 먹으라. 또 소풍 간다고 하면은 그 소풍 가서 뭐 물가에 가면 물 조심, 불가에 가면 불 조심, 산에 가면 산 조심, 조심. 부정적인 결과를 계속 포장해내는 거예요. 과장해내는 거예요. 아니면 재앙화 사고도 그렇게 되겠네요. 재앙화 사고. 좀 안전적으로만 어떤 생각을 하는. 참 어려워요, 이것도. 그 다음 분노도 자기를 모욕했다든가 무시했다든가 그렇게 분노잖아요. 이거는 정체성을 자기 그 아이덴티티, 자아전 정체성. 자존감을 훼손당할 때 분노하게 되는데 이 뭐 아주 울분과 이런저런 것이 막 섞여서 폭발하듯이 경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윤석열이 경로했다. 뭐 이재명이 경로했다. 경로. 아주 격하게 화를 냈다 그 얘기인데 이것도 반복하면 중독이 된대요. 분노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 아버님이 화내는 걸 보고 잘한 측면도 있어서 가끔 이렇게 욱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 측면인데 이거 참 다스리기가 어떤 감정 상태가 되면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 때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런 게 그래서 참 분노를 다스리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행과 감정을 다스리는 게 이 참 성인군자나 성인군자 가운데 토막같아야 잘 되지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인식하면서도 계속 반복하면 그리고 인식 못하는 사이에 저쪽에서 어떤 그 자극을 줄 때 계속해서 분노 반응을 하는 거 이거는 중독될 수도 있다. 그럼 자기 중독이 되면 이거 고치기 힘들잖아요. 뭐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만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 분노 중독도
분뇨는 똥오줌이니까 가리면서 분노는 우리가 잘 안 가리고 이 처리하는데도 좀 수월한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취지예요. 인식하라 자기가. 감정 잘 풀어야 되죠. 이 책의 4월의 책으로 한번 읽어보고 스스로도 몰랐지만 이거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내 감정을 내가 이제 알겠구나 하면서 잘 자가치료도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도.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요즘 어른을 위한 마음 공부 열심히 해서 이 4월이 잔인한 게 아니라 아주 생산적인 달이 되길 바라고 뭐 전국이 좀 시끄럽고 그 다음에 경기도 조금 요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든 직업 현장에서든 사업 현장에서든 참 여러모로 어렵겠지만 자기를 잘 다스려서 수신제가 지국 병천하잖아요. 남도 잘 다스리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잘 다스려지게 하는 우리나라의 상모섬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